그냥 마크유닉 이게 다예요. 이지영의 어른을 위한 드디어 인문학.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아니 약간 사업가적 면모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그 국정감사 질문하면서 약간 놀라기도 했거든요. 아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도 좀 궁금해서. 저 선생님 영상 꽤 많이 네. 보거든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나에게 이윤이 들어온다면 그게 이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이어서 그것도 그렇고 사람은 사실 저는 의미로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한테 의미가 빠지면은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에게는 모두에게나 누구한테는 이 테이블이 평생을 갈아 넣을 의미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구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인간 모두에게나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의미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돈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돈을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이 돈을 벌었는가가 저한테 돈의 가치라든가 의미를 정해 주는 것 같아요. 나 감동 먹었어. 그래서 쉽게 번 10,000원을 가질 바에는 어렵게 번 1,000원이 나에겐 더 소중하고 가치 있어서 그 1,000원일수록 그러니까 노력을 더 들여서 1,000원을 벌면 더 소중하게 쓸 것 같은 거죠. 내 진심이 그만큼 들어간 돈이니까. 소름 돋았어.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적더라도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통장을 채우자. 그래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허투루 쓰지 않고 좋다면 좋은 데 쓸 테니까 좀 많이 생각합니다. 멋있다. 제가 이런 드디어 인문학 시리즈를 통해서 그 얘기를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맹자의 결리사회라고 해서 이익을 보거든 의로운가 생각하라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본인만의 삶의 철학과 녹여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이제 20대 초시니까 원래 질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정년기의 분들한테 보통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진짜 모든 유전자의 장점을 다 몰빵한 이런 유전자 조작 기술이 다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완벽한 유전자의 아이를 갖느냐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랜덤의 아이를 갖느냐를 다 선택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내 아이에게 오생학적 기술로 부모의 재력으로 최고의 유전자를 선택해주기 아니면 자율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도록 자율의 기회를 주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우생학이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 기술로 최고의 외모, 최고의 목소리, 최고의 키, 최고의 두뇌, 최고의 운동신경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막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준? 뭐 이제 진짜 노래를 부르면 오디션에서 1등할 수준. 그런 수준. 두 번째는 랜덤. A가 우생학, B가 랜덤. 하나, 둘, 셋. 오, 그래요? 뭐야? 사실 이거는 B를 내면서도 살짝 고민이긴 한데 이미 그 말씀해주셨던 전제가 사실 그런 유전자적인 조작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네, 사회라고 맞아요. 하니까 네. 사실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사회의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 조금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그런 게 너무 보편화된 사회라면은 사회에는 이미 완벽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고 네. 그런 사회에 만약에 내가 B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뭔가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은 아이가 내 아이가 그 사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아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열성이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그렇게 우와.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와. 근데 그 아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 혹시나 뭔가 그 아이의 뭔가 앞으로 걸어나갈 길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망설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모든 유전자가 우성인 정말 월등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사실 뭔가를 더 배울 기회가 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노래도 너무 태어날 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해서 완성형이야. 뭔가를 더 배울 응. 필요 없고 운동도 뭘 하든 너무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냥 뭘 하든지 뭐 딱히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그냥 뭔가 다 완벽하게 해버리고 한다면은 사실 사람이 배워간다라는 거에 연결된 게 이제 성취감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뭐 공부를 할 때도 그렇듯이 내가 뭔가를 새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어가면서 얻는 성취감이나 그런 기쁨도 굉장히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런 게 없으면은 모든 유전자가 아무리 우성이더라도 뭔가 인생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정말 유전학적인 부분으로 완벽할 수 있지만 뭔가 정말 그냥 인간으로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의 인간에서 그것 또한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보통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는 그 대답의 근거가 상당히 참신해요. 제가 평소에 많이 못 들어봤던 대답들이고 생각이 깊어. 저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도 그렇고 이 사람들 뭐야 무서워. 이 세상의 모든 게 저는 무조건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잘난 점이 50 있다고 하면 부족한 점 50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소름 돋아. 네. 근데 그렇게 50대 50이 있기에 내가 인간인 거고 잘난 점 100이라면 그게 과연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을 해서 조작을 해서 무언가 완벽한 생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완벽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의문이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생명체를 과연 하나의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종섭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게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의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위한다라고 하면 아이가 얼마나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의미 있고 더 아이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B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B를 골랐습니다. 아까 녹화 마무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좋은 걸 들어가지고 와. 아니 철학자들이 이제 이 이슈를 이야기를 해요.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담론윤리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철학자예요.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보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어왔는가. 사람들이 진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대요. 의사소통의 왜곡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진짜 얘기를 못하고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진짜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이걸 공론화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개선의 기회를 잃으면서 사회가 여러 문제를 겪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사회는 돈과 권력의 억압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두가 수평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공론화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모두가 원하는 답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철학 속에 한 파트가 이런 게 있어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 유전자 조작 기술로 인간을 개량하는 거. 인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유전자 조작 기술은 자기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랜덤하게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가치 있고 특색 있고 멋진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주문서 넣어서 이렇게 주세요. 키는 180에 IQ는 얼마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인간들에게 우리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너무나도 유니크한 인간이 있는데 여기 찍어낸 공상품처럼 만들어낸 인간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데 이들은 참여할 자격이 없대요.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대요. 상품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철학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상당히 비슷한, 그걸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할 때 또 소름 돋았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스라고 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 큰 책임이 있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될 책임도 있지만 그 미래 세대가 자율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인간을 복제하거나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이것은 미래 세대의 자유를 우리가 박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얘기 속에 이게 철학의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 녹아 있었어요. 소름. 좋다. 좋아. 다음 질문도 해도 돼요? 진짜 해도 돼요? 네네. 집에 안 보내도 돼요? 자, 이제 동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혹시 동물 키우시나요? 반려동물? 지금은 없는데 네, 네. 정말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강아지, 고양이? 특수동물. 특수동물? 특수동물 수의사가 꿈이었었어요. 그래요? 어느 동물 좋아했어요? 웬만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살아본 것 같아요. 뱀, 오, 도마뱀, 그 거미, 도마뱀, 정갈. 거미, 정갈.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미들이 이렇게 녹화할 때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따라왔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막 양쪽에 있는 모든 거미가 다 나와가지고. 자, 이제 어떤 기금이 있어요.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딱 두 군데 중에 하나의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이제 이 복지가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어르신이 이제 이거를 기부를 하면서 이 기부의 목적을, 이 돈의 사용 목적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는 돈들이 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어. 하나는 동물 보호와 멸종 생물을 보호하는데 이 돈을 다 쓰거나, 하나는 아픈 어린 아이를 치료하는데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돈 기금을 동물 보호에, 그것도 인류 생명 다양성이 감소되어가는 멸종 위기에서 구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어린아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쓸 거냐, 이렇게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A가 동물, B가 어린아이예요. 골랐어요? 네. 네. 알았어요. 자,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어린아이. 아까 도마뱀 뱀 좋다고 했잖아요. 거미. 네. 도마뱀 뱀 안 구해줄 거야? 그렇긴 찾아오기까지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사람 된 도리로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구하는 게. 지금 동물보다는 사람. 어때요? 일단 뭐 제가 인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떤 철학자들은 생각해요. 이런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비교할 수 있냐. 인간이 너무 소중하다. 인간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인간만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윤리적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동물과 인간을 동급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마치 물에 빠진 어린아이와 물에 빠진 내가 1년 키운 강아지 중에 누구를 구할 것인가? 이 질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면요. 그날 그 게시판에 막 댓글이 막 많이 달려서 막 최다 댓글을 먹고 그래요.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1년 키운 강아지에 든 정이 내가 모르는 어린아이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근데 어떻게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를 선택하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인류 종 이기주의를 버려라. 인종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종과 동물종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인간도 고통을 느끼고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데 말을 하는가 이성을 가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에 아파하는가를 중심으로 보면 인간종이나 동물종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근데 저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냐 있냐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아프면은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으로 봤을 때 사람은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뭐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동물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사실 뭐 아프면은 뭐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내가 우리 강아지가 뭔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사실 이 친구가 아 내가 어디가 아파요 라고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내가 이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냐에 따라서 좀 그 물에 빠진 강아지와 이 어린아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선택에 영향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도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 전 강아지요. 강아지. 네. 강아지 키웠던 적 있어요? 잠깐. 네. 내가 모르는 어린아이와 내가 1년 키운 강아지. 네. 강아지. 네. 왜 강아지를 구해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좀 더 확실해진 게 인간이랑 동물이랑 같다고 보긴 해요, 저는. 네. 근데 아까 선택했던 건 뭔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르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1년을 같이 살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인간도 그저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생명을 구하는 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나.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장면, 형이 고민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가 형이 강아지를 구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결국 물에 빠져서 죽었어. 그래서 살인 방조죄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아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가족인 거니까. 여기 반려인들 손들어 주시겠어요? 강아지 교부하십니까? 네. 아,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동물을 인간과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종 이기주의다라고 하는 학자가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상당히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째, 그래도 유연하게 그때그때 주권이 추가될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는 거가 좋은 것 같고, 둘째는 관계, 그러니까 아까 어린아이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고 강아지와 내가 맺었던 관계 얘기하셨잖아요. 두 분 다 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다음 질문에 답을 알 것 같은데, 내 가족이 아파요. 이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어. 근데 이 불치병의 치료약이 정말 비싸고 전 세계 딱 한 군데 제약회사에만 임상실험을 성공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희귀병이라 이게 너무너무 비싼 거야. 근데 나는 가난한 학생이야. 그래서 이걸 살 돈이 없어요. 그냥 주세요 했는데 절대로 안 준대. 근데 내가 이런 거 훔치면 나는 절도죄로 깜빵에 가야 돼요. 상당히 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이 제약회사의 중요 자산이라서. 자, 죽어가는 내 가족을 위해 약을 훔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절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예요. 약을 훔친다가 A, 훔치지 않는다가 B예요. 제 생각과는 달리 고민을 하시는군요. 난 훔치면 무조건 깜빵이 가요. 매우 많이 길게. 자, 선택하죠. 훔친다 A, 훔치지 않는다 B예요. 이것이 마지막 선택입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저는 사실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왜 A를 고르셨나요? 사실 근데 좀 고민인 게 아까 말씀하신 상황 윤리에 따르면은 사실 내 가족이고 어쨌든 내가 훔친다라는 선택지를 고르지 않으면 이 가족은 이제 죽는 거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제약회사에서 정말 그 제약회사에서만 살 수 있고 아주 비싼 약인데 내가 그 약을 만약에 내 가족을 위해서 훔치게 된다면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약을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뺏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또 얘기했던 논리랑은 또 모순이 되니까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마지막에 A를 골랐던 거는 그래도 가족이니까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저는 들 때부터 답은 정해져 있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생각했던 건 과연 정말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약을 훔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입힐 만한 피해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그 피해가 내 가족을 살리는 것만큼의 일인가? 어느 정도의 일인가의 경중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약은 본질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 되긴 하지만 정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니까 이 약도 그 뭔가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거기도 하고 돈은 평생 갚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인 게 이 약을 훔쳐서 내 가족에게 사용을 함으로써 올바른 경위에 쓰인 것은 맞지만 그 약을 훔침으로 인해서 만약 이 약을 돈을 주고 사서 누군가를 치료하라고 했던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돼서 죽는다면 내가 뭐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으면 이제 감옥을 가겠죠. 절도죄니까. 감옥에 가지만 그 감옥에 가는 걸로 내가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감옥에 살고 나온다고 해서 누군가의 그 권리를 뺏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는 조금 이것도 다른- 신기하다. 이해는 못 그 시키겠어요. 약을 받았어야 될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생각이 참 신기하게 깊네요. 또 다른 방향의 접근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윤리적인 생각이 깊어지는 걸 느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뒤에 스케줄이 근데 벌써 끝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또 앨범 나올 때 또 나와주시면 언제든 좋겠어요. 불러만 주시면. 네,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제 거를 원래 좀 봐주셨다고. 네, 아, 꽤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또 종상님을 랩을 하시는 큰 공연 네. 무대에 그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들이랑 이런 것들 너무 작사를 잘하셔가지고 들으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좀 자신 없고 힘없고 좀 처져 있는 나한테 힘내, 너가 최고야. 약간 이런 메시지가 되게 많은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국어나 영어나 기본적으로 이 내면이 꽉 차 있어야 이게 어느 언어로든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라이브 실력에도 놀랐지만 가사를 보면서 되게 힘이 난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기해요.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는 그런 유능한 아이돌이 퍼포먼스와 랩과 이 보컬도 진짜 단단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서 와, 진짜 얼마큼 준비를 하면 이런 눈빛과 이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어느 분야에서 남들 앞에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짜 준비한 게 이만큼이어야 이만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성실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응원하고 또 좋은 영상들마다 댓글 많이 남기고 다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